괴물 윤석열의 탄생 이번에 이제 내란과 쿠데타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더 충격스럽게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괴물이 윤석열 혼자가 아니구나. 이 국민의힘 세력들이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에 확인되는 것은 정말 내란 공범들이구나, 함께하는 세력이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바로 한남동 관저에 네, 네. 40여 명의 국민의힘 네, 네. 의원들이 달려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긴장감이 더 고조되는 게 윤석열 한 명 처단하면 될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아니네. 네. 이런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 단원으로서 어떻습니까?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 저럴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그게 뭐 저는 이제 뭐 물론 내란 잔당이죠. 네. 네. 그리고 이 자체 내란을 부정하고 싶겠죠. 네. 함께 공멸할 것 같으니까. 네. 그렇다고 뭐 그들이 이제 내란 모의를 깊숙하게 했거나 뭐 내란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했거나 이렇다고 보진 않고요. 네. 다만 이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그 자기의 지지 기반에 네. 대해서 조금도 손해 보지 않겠다. 이게 내 미천이다. 이런 그 천박한 계산이 네.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윤상현이 이 표단속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년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줘 하는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네. 그런 그 추동 원동력이 보수의 원동력이 전광훈이나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 표는 가지고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네. 이 밀릴수록 이제 그런 바보스러운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을 버리고 정광훈의 네. 품속으로 네, 네. 들어간 네. 건데, 네. 근데 이제 오늘 40여 명의 의원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니까 주로 이제 영남 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처럼 수도권 의원도 끼어 있습니다. 네. 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은 뭔 정신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함께 할까요? 나경원 의원은 번번이 뭐 그 당에서도 네. 원래 쟤는 버킹엄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온갖 뭔가 말로 화려하게 하지만 결론은 결론은 너무 뻔하다. 음. 지난 박근혜 때 그 비박계가 탄핵 동참할 때도 네. 나경원은 그랬었고요. 네. 동참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제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정치의 한계라고 할까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진상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네. 민주당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내란 기획 세력이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도 함께 파고 있을 터인데, 네. 그 정체가 어떻습니까?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제보가 일단은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 네,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제보들 중에는 네. 뭐 그 믿을 만한 제보도 있지만 또 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더 네. 확인이 돼야 되는 여러 요소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단순히 네. 지금 법률적으로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어떤 국헌문란을 통한 내란 행위는 네. 명백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수사 그 김용현의 공소장이 먼저 이 자세하게 드러났는데 네. 그걸 보면 주로 이제 내란 수계 윤석열의 행위가 상세하게 있습니다. 네. 한편 그것은 지금의 국면 네.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어떻게 체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체포의 당위성을 영장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와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이익을 공유한 네. 이 권력 기생 집단, 공생 집단이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다시 한번 그 조직을 보위하려고 하는 네. 그 생리적인 반응을 보고 이게 그냥 윤석열 하나로 핀셋 수사로 끝내려고 하는구나. 아하. 광범위하게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한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는 것이 네. 경찰과 공수처는 일단 수사처입니다. 음. 네. 그런데 이 검찰은 네. 광범위하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소처예요. 네. 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한편 또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세 개의 수사 부서가 지금 수사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에 대한 네. 수사도 그만큼 깊숙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딱 거기에 한정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지금처럼 수사 경쟁이 활활 일어나가지고 네.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가 들은 제보도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귀 기울여 잘 듣고 네. 수사의 단서로 삼아가지고 이 뿌리를 밝혀내는 아까 말씀하신 네. 그 거대한 이 기획을 한 이 음모 집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네. 그 의문까지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네. 제2, 제3 계속 어떤 진영 간의 논리로 이 본질을 흐리게 하고 네. 정치 불안정이 계속 되겠죠. 네. 네. 그건 굉장히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그래요. 거죠. 자,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는 네. 이 내란 기획 세력에 대한 네, 얘기를 네.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네.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란 12.3 쿠데타에 대한 기획을 네. 집권 초기부터 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네. 통일 대통령에 네, 네. 대한 네. 어떤 기획 이것과 네, 연관이 있을 네, 네. 듯하다라고 말씀을 네, 네. 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 쿠데타에 직접적으로 김건희가 개입돼 있다 이런 제보는 어느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까?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죠. 네. 네. 다만 이제 네. 이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네. 네. 노상원은 현재로 드러난 사실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네. 통해서라고 이제 돼 있는 건데, 네. 네. 저는 좀 다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 과연 힘의 그 그 힘의 원천이 왜냐하면 노상원이 네. 인사 개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달기에는 이미 네. 그 조직 내 평가가 안 좋은 아하. 사람도 갑자기 별을 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수사 2단 합동 수사단 수사 2단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네. 되게 웃기는 것은 인사 발령지에다가 네. 무슨 체포하려면 뭘 준비해라 이런 물건까지도 준비하라라는 네. 문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던져주면서 이대로 네. 인사 발령해라고 김용현이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그 문건은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 단순한 인사 발령지가 아니고 밑에 뭔가 준비해야 될 물건 같은 것, 네. 체포조가 구비해야 될 장비 같은 것 이런 걸 잔뜩 적어놨기 때문에 네. 그걸 본 공무원이 좀 웃겼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네. 이러는 사이에 이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인사 발령을 못 해버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조직은 구성하려다가 불발에 그쳤다라는 게 이제 공소장 기재 내용인데 네.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네. 뭘 의도했는지, 그럼 거기에 있는 명단들은 어떤 임무 수행을 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네. 임무 수행까지도 구체적으로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도 않고 네. 수사기관은 그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한 그래요. 5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한 네. 기획, 네. 그러한 그것이 인사, 어디서 나왔느냐.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힘의 원천이 어디냐. 그게 그리고 김용현이냐, 김건희냐? 아닐 거라고.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김용현 한 사람은 아닐 거란 아닐 말이죠. 거다. 왜냐하면 네. 김용현 한 사람일 것 같으면 네. 굳이 점쟁이한테 가서 네. 저 사람이 나 버릴 것 같으냐 안 버릴 것 같으냐 물어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걸 물어보는 것은 네. 아마 그냥 어떤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한 크로스 체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